1억까지는 갈 것이다. 그게 언제라고 보나요? 이 방송이 이게 사실 그래서 어디에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1억을 찍는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런 확신이나 신념이 없다면 사실 이 업계에 있지 않겠죠. 비트코인의 그 짧은 역사, 지금 10년 조금 넘었거든요. 지금 2008년에 만들어졌으면 한 10몇 년 됐네요. 네. 간략하게 좀 읊어드리자면 비트코인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네네. 아주 간략하게 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08년 8월인가 9월인가에 비트코인 백서가 처음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백서를 만든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 한 9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논문을 발표해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용도로 쓰이려고 하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화폐 용도로 쓰려고 했었어요. 온라인 디지털 캐시. 그러니까 돈 대신에 이걸로 하자. 네네. 그래서 엘렉트로닉 캐시라고 제목에 박혀 있어요. 전자화폐. 그런 내용이 있었고 2009년 1월 3일에 실제로 첫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이 됩니다.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비트코인은 그 코인의 이름이고 이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기술 그게 블록체인. 네, 블록체인이잖아요. 블록체인인데 근데 블록 이름이 제네시스 블록이에요? 아니요.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합성어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블록이 체인으로 생겨나려면 전 블록, 다음 블록을 계속 체인으로 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최초의 블록은 앞에 블록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진 블록? 처음에 만들어진 블록을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가 그 제네시스를 따온 건가? 아니요. 그냥 제네시스는 그냥 영어 단어예요. 오케이. 무슨 뜻이죠, 제네시스가? 제네시스 블록이 처음 만들어지고, 근데 이게 좀 재밌는 이야기가 제가 아까 전에 지금 길게 여태까지 그 금융 2008년이 세상이 망하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단순히 제 추정은 아니고 제네시스 블록을 만들 때 그 블록의 데이터에 그 넣은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월 3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영국 런던에 더 타임스라는 신문 기사가 있는데 네, 알죠. 거기에 그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어떤 문구예요? 그러니까 챈슬러가 영국의 그 재무부 장관이에요. 네. 넘버 2. 그 수상 다음에 넘버 2인데 재무부 장관이 은행을 위한 두 번째 구제 금융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제네시스 블록에. 제네시스 블록에? 왜 그런 걸 넣었지? 굉장히 상징적인 이제 첫 문구가 그 문구라는 것은 약간의 그 풍자처럼 느껴지게 적어 놨는데 아까 전에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제금융 은행이 한 게 뭐 있다고 구제금융을 또 받냐라는 이런 뉘앙스였었어요. 또 은행을 받는다. 살짝 무시했네요. 네네.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구제금융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건 다 사실 구제금융이라는 게 다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납세자들이 은행을 살려줘야 되는데 이걸 왜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네시스 블록에 그 문구가 들어있고 그래서 최초의 채굴을 해서 50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쭉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처음에 만든 게 50개예요? 그 채굴을 해서 만들어진 게 처음에 50개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혼자 채굴을 했을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처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쭉 그냥 채굴 혼자서 계속 만들어내기만 했습니다. 근데 2010년, 이게 2009년 1월에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네. 비트코인이. 2010년 5월에 최초로 실물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코인으로 뭘 샀네요? 네, 누가 코인으로 뭘 샀어요. 누가요? 코인을 들고 있던 사람이? 네, 어떤 한 청년이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새로운 재밌는 게 있네? 라고 이제 컴공과겠죠. 이제 엔지니어. 신기한 애네. 봤는데 이거 아무리 채굴해봤자 내가 지금 10,000개 들고 있는데 이거 아무 쓸모도 없네. 무슨 전자화폐? 이게 뭐야? 라고 하다가 그냥 어디 그 커뮤니티에 글 올려서 쓸모 없으니까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누가 나한테 피자 2판만 시켜줘. 내가 이거 비트코인 10,000개 줄게. 이야. 그게 2010년 5월 22일 일어났던 그럼 일인데 그 10,000개를 누가 받고 피자를 보내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이렉트로 한 게 아니고 네. 그 사람이 돈을 이제 피자를 사준 거고 그쵸. 코인만 받은 거네요, 그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생활에서 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시작하죠. 그 전에도 물론 그 개인 대 개인으로 그냥 거래는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비트코인을 서로 주고 팔았었는데 쓸모는 없지만 주고 팔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산 그 역사적인 날이어서 야. 지금도 이 업계에서는 무슨 피자인지는 모르죠. 무슨 내가 피자 회장이면 네. 그걸로 예, 비트코인 10,000개의 가치를 가진 피자라고 광고를 할 것 같은데. 예, 파파존스였던 것 같은데. 아 진짜로? 예, 예. 오. 그때 그래서 그 날을 이게 처음으로 결제가 일어난 날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피자데이라는 것을 뒤에 사람들이 이제 좀 만들었어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네. 비트코인 그래서 5월 22일이 비트코인 피자데이입니다. 아마 뭐 고팍스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른 거래소들도 그러니까 피자데이 때는 이벤트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피자를 이제 나눠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네. 5월 22일이 또 네. 피자데이네. 네. 저희도 저희 고객들에게 이제 피자 쿠폰을 막 뿌렸었죠. 오. 예. 그래서 5월 20일 비트코인 피자데이고 그리고 2010년 한 7월쯤에 최초로 거래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거래소가 어딘가요? 그 일본에 있는 그 마운트 곡스라는 거래소인데, 그러니까 마운트 곡스가 MTGOX예요. 근데 이게 제드 맥케일럽이라는 사람이 매직 더 게더링이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 게임에서 카드를 네. 거래하는 뭐 카드 게임이었나 봐요. 예. 그래서 카드 거래 플랫폼 온라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카드를 거래하는 거래소를 만들었다가 온라인 거래소를 만들었다가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도 거래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매직 더 게더링 온라인 엑스체인지라고 해서 MTGOX인데 이게 첫 거래소네. 네네 첫 거래소가 된 거죠. 그래서 마운트 곡스가 됐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없어요. 예, 파산했습니다. 파산했어요? 네네. 2010년 7월에 첫 온라인 거래소가 생기고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기 시작하고 거래소에서 가치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요. 12월쯤에 나카모토가 잠적하기 시작하고요. 예, 잠적하고 더 이상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이게 진정한 사라진 게 왜 중요하냐? 예, 이게 진정한 탈중앙화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는 이 그룹의 사람들이 그런 의도를 갖고 일부러 잠적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잖아요. 비트코인에 그렇죠. 대해서. 그래서 이분 혼자서 채굴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어요. 몇 조가 될 겁니다. 들고 있는 그 비트코인 지갑 안에 있는 비트코인 수가. 근데 아직도 그 비트코인은 이동하는 흔적이 없어요. 지금도 들고 지금도 들고 있는 거예요. 사토시가? 예. 예,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뭐 평범한 사람이라면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노력한 사람이 있겠죠. 네.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런 보안이 굉장히 뛰어난 구조이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누군가 찾을 수는 없어요. 본인이 아니면 좀 어려운 예, 기술인데 본인이라도 이렇게 수조 원이 쌓여 있으면 이 돈을 이렇게 빼서 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10년째 지금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그냥 들고 있는 거네요, 네, 지금. 네. 근데 앞으로도 근데 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못 쓰는 돈인가? 못 쓰는 돈이죠. 예. 이야. 그 상태로 지금 10년 넘게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에 대한 지대한 관심, 비트코인 네트워크,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지배력 이런 거가 우려가 돼서인지 예, 뭔가 나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네. 원래 중앙 탈피인데 네네. 또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될까봐 네네. 그래서, 자취를 감춘 거구나. 네. 그래서 진정한 탈중앙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왠지 의도했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은. 의도인 것 같아요. 네. 예, 예, 예. 아니면 살짝 나타나야 되거든요, 원래. 네. 네. 예, 돈에 관심이 없다. 약간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진정한 철학자일 수도 있고. 지금도 추정이네요, 다. 네네, 다 추정이긴 합니다. 예.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가 네. 피자도 사 먹고 하니까 그런 거래소 선례가 생기고. 있으니까 네. 예, 거래소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가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근데 좀 안 좋은 이야기인데 다크웹이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추적할 수 없는 그런 다크웹에서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주로 아. 마약 자금. 약간 범죄에 이용됐구나. 예. 이게 돈의 출처가 모르니까. 범죄 자금. 검은 돈이 됐네. 검은 돈이 된 거죠. 아. 그래서 마약 자금을 이용한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가치가 조금씩 올라요. 오히려. 이거 쓸모 있다. 이거 돈으로 바꿀 수 있다. 마운트콕스 가가지고 돈으로 바꾸면 되니까. 예, 그런 인식이 그런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불법적인 그런 그렇죠. 일에 많이 쓰기 시작하죠. 어차피 지금 규제도 없고 법도 그러니까요. 없고 약간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2013년에 키프로스라는 유럽의 조그만 섬나라에서 금융위기가 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2008년에 리먼이 망했었잖아요. 그렇죠. 2012년에 또 그 양적 완화가 충분치 않아서 그런지 또 금융위기가 또 한 번 생겨요. 미국은 2012년에 2012년 즈음에 전체적으로? 유럽하고 미국이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미국은 그나마 좀 나았었는데 미국은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었고요. 그래서 금리가 좀 또 올라갔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들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재정 위기가 왔습니다. 키프로스에도 비슷한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은행의 예금을 인출을 막았어요. 키프로스라는 나라에서. 왜냐하면 아예? 네. 계좌를? 막겠다고 선언만 했었어요. 어. 막겠다고 선언만 하다가 반대 부딪히니까 그럼 예금에 대해서 10% 세금을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키프로스 은행에 1,000만 원 예금을 했다. 그럼 100만 원 가져간다는 거잖아. 네. 너무 황당하잖아요. 빼야죠. 빼야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키프로스라는 나라에 러시아 부자들이 많은 돈을 예치하고 있었는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다 빼고 이거 근데 어디다 놓지? 러시아보다는 좋은 그 금리가 높은 곳에 넣다 보니까 키프로스에 있었는데 키프로스에서 빼면 이 돈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비트코인을 산 거예요. 왜냐하면 송금도 쉽고 가격은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고 큰 돈을 일사천리로 좀. 네. 그래서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송금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키프로스 은행에서 러시아 은행으로 가는데 이 절차를 다 무시하고 비트코인만 사기만 하면은 나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은행에 10% 세금 안 떼줘도 되고 송금하는데 비용 안 내도 되고 하다 보니 비트코인을 사게 된 거예요. 그럼 그때 코인 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네. 엄청나게 올랐고 이때 처음으로 비트코인에 이런 기능이 있구나. 왜냐면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장점이죠. 장점이죠.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제어를 받지 않다 보니까 자유롭게 자산 가치가 이전이 될 수 있구나라고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세금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세금도 없죠. 네. 근데 이게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강점인데 그 정부나 은행 입장에서는 안 좋죠. 그렇죠. 저거 무슨 우리 목적에 은행에 현금을 이게 어떤 자금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테러 자금일 수도 있고. 잔도가. 세금을 빼돌리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좀 지나서 2014년, 15년쯤 되면 이더리움이라는 새로운 비트코인 말고 이제. 물론 이더리움이 탄생하기 전에도 다른 많았잖아요. 많았어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살아남은 게 비트코인이고. 네네. 그 외에도 물론 있습니다. 뭐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가볍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라이트코인인데 이런 뭐 블록체인들도 다 있었지만 이더리움이 중요한 이유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새로운 기능을 선보이게 되면서예요. 이더리움 자체가 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기능.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사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비트코인을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느냐의 정보만 저장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저장하지 말고 아예 코드를 집어넣자라는 발상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때 처음으로 코드를 집어넣기 시작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냐면 말 그대로 똑똑한 계약이에요. 스스로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실현이 되는 그런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16년, 2017년부터는 채굴한다는 게 산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요.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2013년에 키프로스 금융위기 때 한번 봤잖아요. 자산을 쉽게 해외로 빼돌릴 수 있는, 이전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봤던 중국 분들이 중국의 채굴을 부호들이 하기 시작하네. 예,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이거. 네. 어. 그래서 채굴 장비를 대규모로 매입해서 시간이 지나면 채굴이 되니까 그 돈을 이제 해외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2017년, 2018년 이럴 때쯤에 그 캐나다, 네. 미국, 호주 이런 나라들의 부동산이 엄청나게 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도 뜨긴 했었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나라들의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떴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가 중국인들 때문이다라고 그랬었어요. 막 사니까. 예, 중국인들이 막 사니까. 근데 웃긴 게 중국은 자본 통제가 있는 나라거든요. 중국은 예, 이게 뭘로 샀을까? 네. 어. 중국은 그 돈을 가지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럼 코인으로 샀다는 거네. 그렇죠. 코인으로 보내서 현지에서 현금화 시켜서 산 걸로 추정은 돼요. 어. 예, 예. 그러니까 그 가설이 제일 어떻게 보면 맞는 거잖아요, 네. 지금. 여러 루트가 있긴 하지만 복잡하고. 예, 다양한 그 썰들이 있어요. 어떻게 중국인들이 해외로 자산을 반출했는지. 근데 비트코인도 그 중에 하나로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채굴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예, 중국에서. 그런데 나중에 이게 자산 해외 반출이 자꾸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2017년 9월에 인민폐로 가상자산 거래하는 걸 금지시켜 버렸어요. 예. 예. 채굴 산업은 일단 그대로 뒀는데 안 된다. 네. 왜냐면 채굴은 고사하고 바로 사고 바로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니까 사실 그걸 금지하기 시작했고 그때 이후로 채굴 산업이 본격적으로 훨씬 더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올해 들어서 또 중국 정부에서 이거 또 뭐라고 했잖아요. 예, 채굴도 이제 하지 마라. 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네. 뭐 몰래는 하겠지만 네네. 하지 마라라고 한 상태네요. 네네. 그래서 채굴도 안 하고 있으니 현재는 이제 미국 쪽에서 우리는 금지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내보냈죠. 예, 와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시 계속 오르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게? 하나의 원래 이제 팩터- 중국이 안 한다 그랬을 네. 때 좀 내려가지 않았나? 예, 중국이 안 한다 그랬을 때 내려갔는데 사실 중국이 금지하고 있는 것 중에서 사실 괜찮은 것들이 꽤 많거든요. 미국은 이걸 다 수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트위터 창업자인 잭 돌시라는 사람은 도시. 잭 돌시라는 사람도 창업자나 이런 회장들 이름을 잘 외우네요. 네. 아까 뭐 한국은행 총장도 외우고. 네, 예. 네, 네, 그분도 이제 채굴을 하겠다라고 하고 다양한 미국에서는 채굴 산업이 조금 더 다시 성장하려고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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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천만 원이 넘는. 네, 네, 맞습니다. 네, 뭐 여러 요인 중에 하나겠죠. 8년에 만들어져서 네. 9년에 피자로 첫 거래를 하고 10년, 2010년에. 10년에 첫 거래를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일본에서 거래소가 처음 생기고 네네, 그러면서 또 뭐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거를 러시아 부자들이 네네, 그 돈을 빼는 과정에서 이걸 코인으로 전환하고 네네. 그러면서 급등하고 네. 그런 과정에 있어서 1년에 10년 동안의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접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되면 될수록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예, 그래서 오늘까지 왔고 2017년에는 뭐 ICO라는 ICO가 뭐죠? ICO라고 ICO ICO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인터내셔널 컴퍼니 우리 네. 뭐 그런 건가? 네. 그 이니셜 코인 완전 오퍼링. 틀린구나.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해서 그 IPO 주식을 처음 상장할 때 IPO라고 하거든요.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인데 ICO 그 IPO라는 말을 본떠서 ICO. 코인. 예, 코인 상장. 코인 상장. 코인 상장이라기보다는 코인을 통한 자본 조달을 이제 ICO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부터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알트코인,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메이저가 아닌 그러니까 코인들이 약간 코스닥 같은 느낌인가요?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해요. 지금은 몇 개가 있죠? 수천 개가 있죠, 이제. 아, 진짜요? 네네. 그래서 그런 코인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저변도 높아지기 시작하고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거래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럼 코인이 생긴 원인이 이제 뭐 물론 과거부터 네. 화폐 역사부터 알자면 이렇게 된 건데 네네. 2008년 이후에 네. 그 리먼 사태가 딱 벌어지면서 네네. 사토시가 이거는 네.
탈중앙화하자. 네. 그래서 만든 거네요. 네. 그게 지금까지 왔는데 그 가치가 엄청나게 커진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뭐 1억을 찍는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런 뭐 확신이나 신념이 없다면 사실 이 업계에 있지 않겠죠. 1억까지는 갈 것이다. 그게 언제라고 보나요? 이 방송이 뭐 영상 같은 거는 평생 저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1년 뒤에 네. 1억을 예상했는데 맞췄어요. 네. 그럼 또 이 영상이 또 뒤에 네. 요즘은 역주행이라고 네네. 맞춘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 영상이 또 화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언제쯤 1억이 될 것 같다. 근데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네네. 네. 글쎄요. 대충 네, 뭐한 6개월? 뭐 6개월에 1억이면 지금 7,500만 원이면 2,500만 원이 오른다는 건데. 가격에 대한 판단을 잘 하진 않아서. 네. 본인이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네네. 1억까지 오른다. 네.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은 거네요. 저는 뭐 언제 그 시점을 맞추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점을 맞추는. 네, 그래서 파는 게 더 중요한가요? 사는 게 더 중요한가요?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팔지는 않습니다. 돈이 안 급해서 안 파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목돈이 좀 필요해서 네네. 코인 좀 빼야겠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네. 워낙 돈이 있으니까 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래요? 검소하게 살면 됩니다. 검소하게? 네네. 절대 안 뺀다. 뭐 그러면 본인은 네. 언제 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저도 물론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왜냐면 비트코인 이상의 기대 수익을 올릴 만한 투자처가 있다고 하면 사실 저는 뺄 수도 있을 빼야죠, 텐데. 그러면. 네. 그러면 이거네요. 지금 비트코인만한 투자가 없다. 네. 내가 볼 때는 지금 비트코인이 최고의 네. 뭐 부동산, 뭐 네. 주식, 네. 뭐 은행에 적금 많지만 네. 비트코인이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투자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투자를 지금 하라는 말을 한 2시간 동안 한 거네요. 코인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네네. 화폐의 역사를 또 얘기하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야죠. 이게 참 근데 네. 확실히 왜 코인이 생겨났는지를 들으니까 네. 이게 코인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다라는 게 네. 어느 정도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지금. 네. 그리고 화폐의 가치가 바뀔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네. 코인의 역사를 아니까 코인의 미래가 보이네요. 네.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아이고. 아무튼 코인의 역사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저희는 뭘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그래서 어디에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얘기는 해줘야 돼요. 네. 이게 좀 괜찮다 찝지는 말고 네네. 예, 그래서 각 블록체인이나 자산이 어떻게 가격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차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무튼 본인은 비트코인에 가지고 있다. 조금 있습니다. 이더리움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두 개는 일단 얘기한 겁니다. 예. 아무튼 오늘 역사를 배워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알고팍스. 이제 우리는 건배를 알고팍스로 하죠. 알고팍스? 알고팍스. 오케이, 알고팍스.